네, 안녕하세요. 송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온택트 강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중국어과 송전입니다. 중국 언어문화 전공으로 전공 이름이 바뀌었네요. 자, 오늘 강의 제목은요. 온택트 강의, OBS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해볼게요. 비대면 강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동영상도 만들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파일 만들고 해서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얼굴 나오는 화면을 좋아합니다. 그냥 목소리만 있거나 파워포인트만 있으면은 재미없다라고 얘기하고 좀 이렇게 학생들이 학습 동기가 조금 생기지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은 카메라를 하나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얼굴을 같이 목소리를 같이 입혀가지고 강의를 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온택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온택트가 뭔지에 대한 얘기부터 천천히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택트라고 하면은요, 합성어예요. 원래 이제 언택트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요즘. 언택트는 대면하지 않는다라는 신조라는 식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직접 대면하는 콘택트와 달리 언자를 붙여서 비대면을 언택트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큰 어려움 없는데요. 요즘은 언택트가 아니라 온택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언택트에다가 뭐가 또 합성됐느냐? 온라인이 합성이 돼가지고 온택트라는 말을 사용하죠. 네, 이 얘기는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소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실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화면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얼굴을 보여줘야 좀 이렇게 학습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행아웃 밑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또 동영상을 또 따로 탑재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OBS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화면을 녹화합니다. 근데요, 이 OBS 스튜디오를 알기 전에는 그냥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죠? 파워포인트는 좀 문제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오늘 이 OBS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온택트 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비대면 온라인 소통을 의미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우리가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면서 슬라이드 쇼 녹화라는 걸 사용하면은 파워포인트의 내용에 목소리까지 담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사진을 못 담는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슬라이드 쇼 녹화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은 일단 답답한 것이 저장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저장하느라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저장이 다 끝나서 딱 보니까 마이크가 연결이 안 돼갖고 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워포인트 사용하는 것보다는 OBS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녹화를 했을 때, 이 동영상을 만들었을 때, 나중에 들어보면은 화면이 좀 이렇게 끊기거나 아니면은 소리가 약간 중간에 잘리는, 끊기는 그런 현상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OBS를 사용하기 힘들다면은 파워포인트 녹화 기능을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OBS 사용하는 방법이 의외로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OBS를 사용하시라고 닥주민이 뭐 이런 것보다요 그냥 OBS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OBS가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OBS는요 화면을 캡처, 화면을 녹화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강의를 하시면서 강의 내용을 그대로 녹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녹화하는 거예요. 화면 녹화하는 프로그램들 보면요. 이 반디캠도 있고요. 홈캠도 있고요. 오캠도 있습니다. 반디캠 같은 경우는 무료 버전은 10분밖에 녹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10분 이상 쓰게 되면은 유료 버전을 구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죠. 그리고 반디캠 같은 경우는 10분을 녹화한다 하더라도요. 무료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위에다가 여기에 무슨 반디캠이라는 글씨가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요. 워터마크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좀 답답하죠. 그죠? 네. 화면이 깨끗하지 않고 이런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없이 쓰려면 유료 버전을 사야 되는데 동영상만 녹화가 되지 제 얼굴 녹화하는 게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글씨 쓴 거는 이런 겁니다. 요거 바로 전자펜인데요.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구입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노트북 그냥 칠판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뭐 한자 써줄 때도 필순 하나하나 이렇게 뭐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고요. 발열정자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화면 좀 키우는 것도 괜찮겠네요. 요즘 있잖아요. 이 전자펜을 사용하다 보니까 장갑이 또 필수품이에요. 화면을 이 손으로 건드리다 보면 이렇게 커졌다 줄었다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 화면이 이 살갗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비대면 강의의 필수품으로 이 당구 장갑 같은 거 있잖아요. 당구 장갑은 손가락이 앞에가 있는 건데 컴퓨터용 태블릿 장갑은 이 뒤에 손가락 2개만 손가락이 있는 그런 장갑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장갑 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글씨를 크게 써주면서 여기다가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펜을 하나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이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반디캠, 홈캠, 그다음에 오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가 동그랗게 스포트라이트 하는 이런 마우스도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여기 마우스 기능 활용하시면서 이런 마우스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홈캠이나 오캠도 뭐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OBS입니다. 자, OBS 스튜디오. 일반적으로 OBS라고 하면은 뭘 떠올리느냐? 경인방송 OBS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경인방송 스튜디오에 가서 녹화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자, OBS는 이런 마크로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OBS는 뭐의 약자냐? 오픈 브로드캐스터 소프트웨어의 약자입니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여러분들 연구실이 방송국이 되고 스튜디오가 되고요. 간단하게 OBS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동영상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OBS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중간에 지금 색상 고정하는 방송국에서 보는 이런 화면은 일단 없고 시커먼 화면이 일단 뜨게 되는데요. 이 OBS 화면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주소로 가시면 돼요. obsproject.com에 가시면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여러분들 쓰시는 거 다르잖아요. 윈도우용도 있고요, 맥킨토시용도 있고, 리눅스 버전도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에 맞는 버전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요, 이 OBS 스튜디오는요, 화면 영상, 이 화면을 모니터에 보이는 이 화면을 녹화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프트웨어와 달리 장점이 뭐냐? 지금 제가 여기 얼굴 보이는 것처럼 제 얼굴을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순히 얼굴만 넣는 게 아니라 제 뒤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허옇잖아요. 그죠? 사실은 원래 허연 게 아니에요. 천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크로마키 기능이라고 아시죠? 크로마키라고 해서 뒤에 배경을 싹 다 지우고 하얗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제 얼굴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앞에 있으면은 이렇게 화면 앞으로도 갈 수 있죠. 뭐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화면 앞에 그냥 제가 서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갔다, 뭐 천안문 사진을 뒤에다 걸어놨다. 마치 제가 천안문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낼 수도 있습니다. 미국 뭐 자유여신상 앞에가 사진 하나 딱 붙여놓으면은 자유여신상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크로마키 기능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화면을 녹화하고 녹음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OBS 스튜디오입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 녹화, 녹음만 하느냐? 다른 기능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색상 보정, 크로마키, 필터 이런 식으로 제 얼굴 색깔을 지금 얼굴 괜찮죠? 밝게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이 비대면 강의를 하면서요. 여러 가지 장비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쉽게 이런 전자펜, 그런 전자펜도 구입을 했고요. 이 마우스는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나오는 이 마우스.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나오는 스포트라이트 마우스도 있고요. 지금 그 카메라도,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도 웹카메라인데요. 웹카메라가 의외로 효과가, 성능이 좋고 가격도 저렴한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 조명까지 구입을 했어요.
처음에 동영상을 찍었는데 얼굴이 너무 시커멓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비크림을 사다 발라봤습니다. 비비크림을 발랐더니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화장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어딘가 모르게 어설픈 그런 허연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뭐 비비크림 같은 거 안 바르고 조명만 켰습니다. 조명만 켰는데도 얼굴이 밝게 나오니까 조명이 더 훨씬 효과가 좋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구비를 해서 강의실에서 좋은 콘텐츠를, 좋은 동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들 개인 컴퓨터에 전부 다 이 웹캠 하나씩 달아주는 것도 좋을 텐데 다른 학교들은 이 웹캠을 다 이렇게 하나씩 달아줬다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라고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지금 제 이 얼굴 나오는 이 창이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이 크로마키 때문에 이걸 보시면 그냥 허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모난 창이 안 보이는데 제가 잠시 크로마키를 빼볼까요? 네, 그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잠시 크로마키를 필터를 제가 잠깐 빼보겠습니다. 크로마키 기능을 삭제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네, 녹색 창이 열리죠. 이런 식으로. 네, 원래 이 녹색 천 앞에서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녹색이나 하늘색을 갖다 놓고 찍으면은 녹색은 인식하지 않고 그냥 날려버리는 그 기능이 바로 크로마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창인데 이걸 네모나게 하지 않고 동그랗게 타원형으로도 할 수 있어요. 뉴스를 보시면은 뉴스 진행자 옆에서 동그란 이 화면 안에 수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동그랗게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 그 녹색 천이 없다 그러시면은 하얀색 배경, 그냥 이 연구실 벽이 하얀색이니까 하얀색 벽을 놓고 찍으면은 그냥 이 파워포인트가 흰색이면은 크로마키 쓴 것처럼 제가 그냥 약간 색깔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얗게 보이기도 하니까 굳이 천을 사실 아니면 천을 사서 이렇게 설치하기가 좀 번거롭다 하시면은 흰색 바탕에서 쓰시고 촬영을 하시고 파워포인트 화면을 흰색으로 두시면 됩니다. 색상을 고정하고 크로마키 기능도 있고 필터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다시 저는 필터를 크로마키를 집어넣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크로마키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바로 배경이 빠지면서 깔끔하게 되죠. 네, 크로마키입니다. 예전에는 방송국이라든지 무슨 전문적인 어떤 장치가 있어야만 이게 되는 줄 알았었어요. OBS에서 이걸 제공해준다는 걸 알고 너무 기뻤습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색상 보정하고 크로마키 쓰고 필터 쓰는 거 이외에도요, 소리, 오디오 믹스가 가능합니다. 소음 억제 기능으로 해서 볼륨을 줄이고 소음을 억제하고 깨끗하게 녹음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데스크탑에서 나오는 소리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와 아니면 어떤 비디오 캡처 장치에서 들어오는 소리 아니면 따로 오디오를 인풋 시켜가지고 여기 봐도 한 4가지 소리를 한꺼번에 믹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강의를 할 때 동영상 자료, 유튜브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동영상 소리와 제 목소리가 같이 나가게끔. 근데 같이 나갈 때 소리가 겹쳐지면 잘 안 들리니까 볼륨을 조정하면서 유튜브 영상의 소리는 조금 키우고 제 목소리 줄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제 목소리는 키우면서 유튜브 영상을 줄일 수가 있고요. 음악을 들어주면서도 볼륨 조정을 통해 가지고 녹음할 때 영상을 찍으면서 사운드를 갖다가 섞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런 조작을 하면서 그 소리뿐만 아니라 영상 소스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영상도 들어올 수 있고요, 카메라 영상도 들어올 수 있고요. 카메라도 한 대만 놓는 게 아니라 2대도 놓을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지금 웹캠인데요. 이 웹캠 말고도 컴퓨터 자체에도 카메라가 하나 더 있잖아요. 노트북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2 방향에서 찍는 화면을 갖다가 믹스해가지고 놓을 수도 있고요. 동영상도 컴퓨터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여러 개를 갖다가 하나에 놓을 수도 있고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녹화하는 거 이외에도요.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하는 방송하는 기능도 있어가지고 유튜브로 방송할 것인지 페이스북으로 방송할 것인지 트위터라든지 다른 어떤
이 SNS 매체를 통해서 방송할 건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바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OBS 스튜디오를 활용하시면은 제 연구실이 바로 방송국이 되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로 이제 영상을 처리하는데요. 사운드라든지 이런 걸, 뒤에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잘 조절해가지고 퀄리티 높은 그런 영상을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장면을 전환할 때,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다가 유튜브 화면을 본다. 화면을 전환할 수가 있어요. 이 화면에서 저 화면으로. 그럴 때 전환을 할 때 간단하게 화면에서 제가 껐다 켰다 하면서 바꿀 수도 있지만 단축키를 이용해 가지고 이 장면을 전환하고 소리를 죽이고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신나게 얘기를 하다가 동영상을 틀어줬어요. 유튜브 소리가 나올 땐 마이크를 꺼두는 게 훨씬 소리가 깨끗하잖아요. 그 경우는 마이크 소리를 음소거 시키고, 그걸 리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단축키 눌러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혼자 하기는 솔직히 조금 버겁긴 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일단 이거 누르다 보면 시선이 카메라에서 이탈하니까 보시는 분들이 조금 집중하는데 약간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다면은 학생 하나를 조교 삼아서 여기 영상을 찍을 때 옆에 와서 네가 이거 좀 누르고 제어해라 이렇게 시킬 수도 있는데요. 학생을 시키는 건 좀 힘들고 전문 프로듀서가 언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그게 자연스럽게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단축키를 설정해가지고 화면 전환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OBS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100%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설정과 기본적인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말고도요.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OBS 강의, OBS 사용법 이런 걸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정말 많은 강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은 쉽게 OBS 사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송출 전에 미리 보기 이런 기능도 있고요.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화면을 갖다가 카메라도 여러 대 놓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카메라 화면, 동영상 화면을 같이 한 페이지에 놓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OBS 화면만 잘 활용을 해도요. 재미있는 그런 화면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OBS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OBS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OBS를 설치해서 구동하는 방법,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BS 활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BS를 딱 열면은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제가 지금 여러 명 나오죠? 자, 손 움직이는 거 보세요. 재밌죠? 네, 왜 이렇게 나오느냐? 제가 캡처한 화면을 또 캡처하고 그 캡처한 화면을 또 캡처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거울을 서로 마주 놓은 것 같이 이 미러링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딱 이거 보고 이거 뭐야? 이 프로그램 잘못된 거야? 내 컴퓨터 문제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화면입니다. 물론 딱 키자마자 이게 나오진 않아요. 처음 딱 키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좀 전에 강의를 할 때 만들었던 그 파일이 있는데요. 예, 여기 장면 목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면 목록을 보시면은 첫 번째 온택트 강의, 안양대학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잖아요. 예, 여기 처음에 강의했던 거고 장면 2를 지금 제가 요거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장면을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처음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장면을 우리 처음부터 새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OBS를 설치하고 딱 열면은요, 일단 아무것도 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장면 목록이라고 하는 곳에 플러스를 눌러서요, 장면을 추가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 장면 1이라고 이제 나오겠죠. 저는 이미 2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장면 3이라는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3을 누르면은 이제 여러분들 화면 새카매집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깜깜해집니다. 그죠? 왜냐면은 지금 OBS로 녹화할 것이 이름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단 제 얼굴부터 일단 좀 올려놓고 얘기를 시작을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얘기하기가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장면 2로 다시 왔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카메라를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카메라를 설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장면 3에서요. 장면 3을 설정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제가 디스플레이 캡처 5라는 걸 좀 하나 만들어 놨어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OBS를 여신 다음에 장면 목록에서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이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그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이름을 플러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이름을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담당 과목이라든지 뭐 마음대로 이름 적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장면 3이라는 걸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장면 3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죠? 장면 3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디스플레이 캡처 5라는 것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지 원래는 이것도 없어요. 그냥 깜깜한 화면입니다. 그 깜깜한 화면에서 여러분들 보실 때 여기 아래 플러스가 있습니다. 네, 이 플러스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눌러주세요. 여기 있는 이 플러스입니다. 네, 얘를 누르면은 얘를 딱 누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뭐 게임 캡처,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캡처할 수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캡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니터를 캡처하는 겁니다. 네, 모니터를요. 그 다음에 미디어 소스, 어떤 뭐 다른 미디어 기기를 연결해서 하는 거고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비디오 캡처 장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카메라를 연결하는 겁니다. 뭐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디스플레이 캡처와 비디오 캡처 장치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캡처를 누르세요. 디스플레이 캡처를 누르면은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소스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개 만드느라고 숫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 5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지금 6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데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6을 딱 누르게 되면은 지금 제 모니터에서 이걸 선택할 거냐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 디스플레이 1번 제가 지금 모니터를 두 개를 사용합니다. 디스플레이 1번을 선택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여러분과 같이 봤던 파워포인트 화면이 녹화가 되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2번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연습하고 있는 OBS 화면이 녹화가 되는 겁니다. 저는 현재 모니터를 두 개, 듀얼 모니터를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녹화하고자 하는 것이 파워포인트다 라고 하면은 디스플레이 화면을 1번으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지금 녹화하고자 하는 것이 OBS 화면이다 하면 2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녹화하시고자 하는 모니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OBS를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이 화면을 여러분께 녹화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5번, 6번 다 제가 지금 똑같은 걸 해놨는데 하나는 지우고 할게요. 좀 전에 5번은 없애고 가겠습니다. 많이 있으면 헷갈리니까요. 5번은 제거하시겠습니까? 예. 자, 근데 요걸 하다가 파워포인트 화면도 전환을 해가지고 화면 전환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다. 지울 게 아니라 7번을 파워포인트 화면을 하나 만들자. 네, 디스플레이 캡처를 해서 7번에 5번이 없어지니까 5번이 새로 나왔네요. 네, 5번에다가 이 화면을 하는 걸로 해서 확인을 하자. 근데 이 화면 위에서 이 마우스가 옮겨가는 것이 좀 번거롭고 좀 이렇게 보기 흉하다 하면은 여기서 커서 캡처라고 하는 거 요걸 갖다가 지워버리면은 커서가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커서가 지금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커서 캡처를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얼굴이 안 보이니까 좀 심심하죠. 자, 얼굴을 또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럼 얼굴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카메라를 가져와야 됩니다. 카메라를 끌고 와야 돼요. 소스 목록에서 플러스를 누르면요. 여기 비디오 캡처 장치가 있습니다. 이 비디오 캡처 장치를 통해서 카메라를 불러오는 거예요. 비디오 캡처 장치를 누르면은요. 비디오 캡처 장치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제 노트북 화면이에요. 제 노트북 화면으로 지금 이거 잡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는 노트북 말고 앞에 설치해놓은 캠코더 화면으로 지금 보려고 합니다. 캠코더 화면은 요 아래 요 카메라예요. 카메라 두 대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딱 선택을 하니까 깜깜하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조금 전에 제가 파워포인트 설명을 드리면서 이미 설정해 놓았던 카메라가 이미 요 카메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잠깐 닫아 놓고요. 우리 앞서서
앞서서 예, 우리 온라인 강의할 때 이 화면으로 장면 2에 갔었구나. 예, 이 부분에서 장면 2에서 이 카메라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카메라를 빼줘야만 3번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든 것을 쓸 수 있죠. 아예 장면 2를 없애버릴까요? 장면 2 필요 없는 거니까 얘를 갖다 장면 2를 그냥 없애버릴게요. 제거하겠습니까? 예. 장면 2가 없어지고 우리 장면 3으로 지금 장면 3이라고 이름 적어 놓은 것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비디오 캡처 장치로 와가지고 속성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걸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이 노트북에 있는 요 화면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걸 하면 웹캠이 됩니다. 웹캠을 선택하면 정면 카메라가 되는 거죠. 지금 컴퓨터 하나에 카메라 2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노트북에서 자동으로 잡는 거고 하나는 USB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은 얼굴이 너무 크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그죠? 얼굴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쭉 내리면은 이렇게 작게 여기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BS를 열고 장면을 선택하고요. 네, 장면 선택이라고 하는 얘기는 장면 목록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작업할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장면 1, 장면 2, 장면 3으로 번호가 매겨지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과목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온택트 강의 안양대학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중국어학개론 1학년 중국어 회화 2학년 시청각 중국어라는 식으로 이름을 설정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장면 목록이 만들어지면요 이어서 소스 목록을 만드셔야 돼요. 소스 목록에서는 어떤 것을 녹화할 것인지를 정하는 겁니다. 비디오 캡처 장치라고 하면은 요 얼굴, 카메라 요걸 갖다가 불러오라는 얘기고요. 디스플레이 캡처라고 하면은 이 모니터를 불러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니터도 저는 듀얼 모니터를 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놓을 수 있죠. 하나는 요 모니터고요. OBS 화면이고 또 하나는 온택트 강의 파워포인트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녹화할 때는 파워포인트 화면을 녹화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께 OBS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OBS 화면을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카메라를 놨는데 제 얼굴 뒤에 이 파란색으로 네모가 좀 보기 흉해요. 진짜 TV에서 수화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바꿔놓고 하면은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 얼굴을 타원형으로 바꾸는 그 연습을 해볼게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기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비디오 캡처 장치에 와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은 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필터에 딱 들어가 보면은 효과 필터 가운데 플러스를 누르면은 다양한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마스크 혼합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볼게요. 마스크 혼합을 누르면은 이런 식의 내용이 뜹니다. 자, 여기서 찾아보기에서 마스크를 갖다가 입혀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자를 건데요. 우리가 보통 마스크를 쓰면은 마스크를 쓴 부분이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근데 이 OBS에서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스크를 쓴 부분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 앞에 동그라미를 갖다 내면은 이 동그라미 부분만 보이고 나머지가 안 보이게 하는 그 기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마스크를 갖다 대야 되는데 미리 마스크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요. 다시 마스크부터 한번 만들고 오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파워포인트에 가셔서요.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새 창을 하나 열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로 가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가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워놓고요. 타원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삽입으로 가서 도형에 가면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죠. 자, 기다랗게 동그랗게 이런 모양으로 제 얼굴을 넣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색깔을 갖다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도형 서식으로 오면은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채우기에서 색깔을 파란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해주시고요. 선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잘 보이진 않는데요. 선 없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얘를 그림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림으로 저장.
이때 저장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거요. PNG 형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이미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림 3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누르면은 이 그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OBS 화면으로 넘어오겠습니다. OBS 화면으로 돌아온 다음에 여기 우리 지금 비디오 캡처 장치로 가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릅니다. 여기서요 필터로 들어갑니다. 필터로 들어가서 이 마스크 이미지 여기 좀 전에 필터 효과 필터에서 플러스에서 이미지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이미지 마스크로 여기서 찾아보기로 들어가면은 좀 전에 만들어 놓은 그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별 그림으로 만들 수도 있고 동그라미 타원형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는데요. 약간 좀 통통한 이 동그라미로 한번 해볼까요? 이 동그라미를 열어주면요. 일단 까매졌어요. 왜 그러느냐? 이 형식에서 알파 마스크가 아니고 얘를 갖다 두 번째 알파 채널 요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동그라미 안에 제가 들어왔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닫기 해놓으면은 제 얼굴이 동그랗게 됐습니다. 조금 크게 볼까요? 근데 여기서 요 파란색 줄이 남아있어요. 그럼 요건 없애주면 됩니다.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쭉 줄이면은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Alt를 누르고 싹 이렇게 줄여주시면은 자, 그럼 좀 깔끔하게 됐죠? 아까 네모난 것보다 동그라니까 훨씬 부드럽게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갖다 놓고 네모가 아닌 동그라미 속에 안에 넣는 방법이 필터를 사용하는 거고요. 필터 이름이 뭐였었죠? 마스크 필터입니다. 자, 여기서 필터 안에 들어가서요. 이미지 마스크 혼합으로 가신 다음에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닫아놓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워포인트 안에서도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고요. OBS 안에서도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동그라미가 아니라 아예 뒤를 그냥 다 날리고 싶어요. 뒤를 그냥 크로마키로 날리고 싶어요 하면은 크로마키 필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크로마키를 해봅시다. 비디오 캡처 장치로 와가지고 필터로 다시 들어옵니다. 필터로 들어온 다음에 이 효과 필터에서 또 추가합니다. 뭘 추가하느냐? 맨 아래 크로마키를 추가합니다. 이름은 크로마키로 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바로 뒤에 배경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닫기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뒤에 배경 없이 동그라미 안에 배경이 다 날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가볼까요? 파워포인트에서도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요 검정색은 잠깐 지우고요. 요건 아니죠. 요걸 지우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에서 이걸 지우고 이 크로마키 기능이 제대로 됐는지 보기 위해서 배경 서식을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배경을 갖다가 노란색 정도로 해볼까요? 노란색? 이렇게 했습니다. 어때요? 노란색 뒤에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움직여줘야죠. 노란색 안에 제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뒤에 배경이 다 날라갔죠. 근데 지금 동그라미로 하다 보니까 이 동그라미 윤곽 때문에 이 가슴 쪽에 V자처럼 태권 V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크로마키를 사용할 때는요, 굳이 동그라미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바닥이 오히려 평평한 게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시 여기 비디오 캡처로 가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해보겠습니다. 잠깐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이쪽으로 전환해서 와서 보이도록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서요 비디오 캡처로 와서 오른쪽을 누르고 필터를 눌러준 다음에 좀 전에 이미지 마스크 동그라미 했던 거 있잖아요. 얘를 그냥 빼버릴게요. 얘를 마이너스로 없애버립니다. 제거하시겠습니까? 네 누르면은 바닥이 평평합니다. 자, 이렇게 닫고서 가면은 바닥이 좀 평평해졌죠. 자, 그럼 파워포인트에서 느낌 볼까요? 이런 식으로요. 좀 더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동그라미로 할 때는 뭐 상관없습니다만 크로마키 사용할 때는 그냥 바닥이 안정감 있게 이렇게 평평하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카메라의 크기도 줄일 수도 있고요. 위치도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방향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반대로 옮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옮겨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를 설정하면 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럼 다시 또 이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이쪽 OBS 화면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파워포인트로 녹음을 하다 보면 녹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연결이 안 됐다든지 마이크 설정이 안 됐을 때
녹음 다 끝나고 1시간 지나서 1시간 분량을 녹화했고 났는데 녹음이 안 된 거 발견하고 멘붕에 빠지기도 합니다. OBS의 장점은요, 마이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가 이 바에 의해서 지금 다 보이고 있죠. 예. 말을 안 하면은 이 바가 쭉 내려갑니다. 그죠? 예. 목소리를 크게 하면은 예. 빨간색을 때리지 않도록, 빨간색을 때리면 귀가 좀 찢어지는 것 같은 건 잡음이 생기는데, 빨간색을 때리지 않도록 이 볼륨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요 위에 보면 데스크탑 오디오라는 게 있어요. 예, 요걸 활용하시면은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까지 녹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 볼 때 많이 나오는 음악 있죠. 이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 막장 드라마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당장 내 앞에서 꺼져! 네가 뭔데? 너 나온 게 뭐야? 뭐 이런 얘기할 때 이런 음악 나오죠. 네, 뭐 이런 음악을 갖다가 배경으로 깔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방송국 효과 음악들을 활용하면은 그 백그라운드 뮤직, 부금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부금을 검색하시면은 다양한 그런 음악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오디오를 갖다가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 그때그때 녹화가 되고 있는지,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이렇게 얼굴을 갖다 싣고 소리도 이렇게 싣고 했어요. 그럼 이제 비디오를 쓰는 방법인데요. 이 화면입니다. 화면은 비디오 디스플레이 캡처, 이 부분에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디오 캡처 6은 이 화면이고요. 비디오 캡처 5는요. 파워포인트 화면입니다. 화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부분에서 바꿔주면 돼요. 여기 눈동자 같이 생긴 거를 꺼줍니다. 그러면은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넘어가죠. 이쪽 모니터예요. 이걸 다시 켜주면은 이쪽이 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잠깐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얼굴 이걸 끄면은 제 얼굴이 사라집니다. 다시 이걸 켜면은 제가 또 나타나죠. 자,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를 여기 있는 이 눈동자 같은 모양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유튜브에서 OBS 관련된 이 설명, 동영상 활용 방법을 보면요,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요, 파워포인트를 진행할 때 반드시 이 웹 형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음악은 잠깐 내리고요. 자, 웹 형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화면에서요, 파워포인트를 진행할 때, 슬라이드 쇼를 진행할 때요. 지금 제가 슬라이드 쇼 진행한 거는 슬라이드 쇼 설정에서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발표자가 진행이라는 말로 지금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유튜브의 설명을 보면 웹 형식으로 이걸 바꿔서 진행을 하고 녹화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요, 웹 형식으로 하라기보다 발표자가 진행하는 이 형식, 전체 화면으로 진행하세요 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발표자가 전체 화면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여기서요, 지금, 슬라이드 쇼를 딱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네, 이 화면이 전체가 꽉 차면서 군더더기가 사라집니다. 맨 아랫부분에 어떤 잡다한 아이콘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그죠? 자, 근데요, 얘를 갖다가 웹 형식으로 슬라이드 쇼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웹 형식으로 진행한다라고 확인을 하고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 아래 보세요. 지금 컴퓨터 아래 이 화면에 여기 시작하는 키도 있고요. 검색창도 있고요. 쭉 아이콘들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시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창이 남아있는 게 웹 형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왜 웹 형식으로 하라고 하냐 하면요. 파워포인트를 하다가 이 OBS 화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콘을 바로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갔다가 OBS로 갔다가 이 전환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줄을 남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 웹 형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이 펜을 사용하는데 이 전자펜은 웹 형식으로 하게 되면 모니터에 먹지를 않습니다. 모니터에서 필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 화면 아래에 군더더기가 있는 것이 보기에 조금 거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웹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슬라이드 쇼 설정을
발표자가 진행, 전체 화면으로 해놓고 진행을 하셔야 화면도 깨끗하고 군더더기 없고 이 위에 글씨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웹 형식으로 하지 마세요. 네, 웹 형식으로 하라는 이유는 뭐냐? 모니터를 하나를 놓고 하다 보면은 화면 전환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래 바가 있어야 아이콘을 누르고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파워포인트를 끄고 내려가서 다시 또 이쪽 열고 이게 번거로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듀얼 모니터를 두 개 사용하신다면은 웹 형식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저장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아니요 누르고요. 다시 이쪽 화면으로 돌아옵시다.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장면 목록을 하나 설정을 하고요. 이어서 카메라를 열고요. 비디오 캡처할 것을 설정을 해가지고 화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녹화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녹화 중단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미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녹화 중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녹화를 시작한다고 하면 녹화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이 부분이요. 네, 요거는요. 잠시 일시 정지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녹화를 한참 하다가 물 좀 마시고 해야 되겠어요. 그럼 잠깐 여기 와서 이걸 딱 누르고 정지한 상황에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방송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중계를 할 때 방송 시작을 누르시면은 방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동영상을 저장해 놓은 다음에 따로 제공을 하는 경우는 녹화 중단 버튼, 녹화 시작 버튼, 녹화를 하시면 됩니다. 녹화하는 경우는 mp4로 저장하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 보면은요, 각각의 이 항목마다 이런 그 톱니 모양이 있습니다. 톱니 모양은 이 설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운드 설정하는데도 톱니 모양이 있고요. 여기도 톱니 모양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저장할 것인지도 이제 저장을 하게 된다면 mp4로 저장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아이폰에서도 열리고 웹에서도 열리고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에서 볼 수 있도록 mp4로 저장을 하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시면서 OBS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 설정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동영상을 어떻게, 이 OBS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설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작, 방송 녹화 중단하는 식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여기 보시면은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부분은 이게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글자로 되어 있죠. 이 설정을 눌러서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일반에서 언어 설정 한국어로 되어 있고요. 크게 만질 필요 없습니다. 나와 있는 것 쭉 이대로 쓰시면 되고요. 방송을 하신다면 방송에 가셔서 뭘로 방송할 것이냐, 내가 지금 유튜브로 하겠다 그러면 이걸 설정하시면 되고요. 페이스북으로 하겠다 그러면 페이스북으로 하시면 되고, 트위터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아프리카 TV가 있나요? 등등. 그 아프리카 TV 여기 있네요. 이런 걸 찾아가지고 연결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어가면 유튜브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 비밀번호가 또 있어요. 그걸 또 입력을 해줘야 바로 연결이 돼서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출력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비디오는 어떻게 하고 녹화는 어떻게 하고 했는데 녹화 형식이 여기 mp4로 되어 있죠. 이대로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이게 만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오디오 부분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나와 있고요. 비디오 요거는 크기는 16대 9로 해가지고 이런 해상도로 하겠다. 여러분들 모니터에 맞는 그런 해상도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고, 여기 아마 프레임 수인 것 같은데요. 프레임 수는 69 정도면 괜찮아요. 프레임 수가 너무 적어지게 되면은 움직일 때 이렇게 뚝뚝뚝뚝 끊기는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자, 단축키는 이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그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방송 시작할 때 어떻게 누르겠다 등등등. 요거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장할 거 없으니까 아니요 누르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되고요. 추가로 앞서서 배운 거 한번 더 복습을 해볼까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연습해야 되는지 동영상 보시면서 직접 실습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해봅시다. 지금 제가 네모난 창에서 크로마키를 사용했는데요. 우리 아까 동그라미였는데 동그라미가 아니라 세모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나오는 얼굴 창을 세모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디오 캡처 장치로 가서요. 오른쪽을 누르고요. 필터로 들어갑니다. 필터로 들어가서 효과 필터에서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미지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마스크에 들어와서 마스크를 세모로 만들면 돼요. 근데 잠깐만요. 우리 세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이미 세모난 마스크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도형을 검정색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잠시 취소하고 다시 가봅시다. 잠깐 닫을게요. 여기서 우리가 이 파워포인트 창으로 가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창에서요. 삽입을 가서 도형에서요. 삼각형을 하나 찾아봅시다. 이거 삼각형, 이거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을 쭉 그렸어요. 이런 모양으로 제 얼굴을 넣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마스크 기능은 검정색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아까 뭐 색깔도 조절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검정색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색깔을 파란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바꾸고 줄은 파란색이니까 그냥 없이 바꿀게요. 선 없음으로 가고 얘를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그림으로 저장. 여기 지금 동그라미 별 이런 거 있었는데요. 그림사로 해서 별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OBS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OBS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 비디오 캡처 장치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필터로 가죠. 필터 속에서 추가를 누르고 마스크 이미지로 갑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요. 경로에서 이 찾아보기에서 세모를 불러옵니다. 세모를 가져올게요. 세모를 가져왔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요 위에 색채 채널이 아니라 알파 채널로 된 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세모인데 별 티가 안 나네요. 이렇게 하니까 티가 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볼까요? 세모가 됐다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요거 닫기 하면은, 자, 이렇게 세모가 됐습니다. 크로마키가 있으니까 잘 티가 안 나네요. 우리 크로마키를 한번 빼볼까요? 그래서 필터로 들어가서 크로마키를 아예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얘를 마이너스 누르면 없어집니다. 정말로 제거하시겠습니까? 네, 누르면은 이렇게 되죠. 닫기 하면은 이렇게 삼각형 꼴로 제 얼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이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삼각형이 잘린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얘를 갖다가 조금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쭉 키우면 삼각형이 다 살아나겠네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면서 장난치고 놀다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별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로마키 사용하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고요. 크로마키 사용하기 위해서는 뒤에 녹색 천을 하나씩 딜을 하셔야 됩니다. 자, 크로마키 다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터로 돌아가서 여기서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크로마키 이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크로마키가 됐죠. 삼각형은 그냥 없앱시다. 삼각형은 없이 제거하시겠습니까? 네,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닫기. 이렇게 네모나게 나오는 게 제일 깔끔하고 좋죠. 상황에 따라서 파워포인트 내용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얼굴 좀 크게 가고요. 파워포인트 내용이 많다, 쓴 게 많다 그러면 좀 줄여서 하면서 녹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이 OBS를 활용해서 어떻게 영상을 녹화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가 되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또 찾아가는 서비스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고요. 전에 이렇게 그렇죠? 시작할 때 끝날 때 이렇게 화면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저거 아니면 감사합니다 라는 화면도 있었잖아요. 우리 전에 감사합니다 화면 맨 마지막에 있었죠. 우리가 있잖아요. 또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페이지 옮기는 거예요. 지금 1페이지에 있는데 맨 끝에 23페이지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다다다다다닥 막 이렇게 눌러서 가는 게 아니고요. 번호를 눌러서 갈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면서 마지막 페이지 23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23쪽으로 가고요. 22쪽으로 가겠다 하면 이렇게 22쪽으로 가는 겁니다.
페이지가 22이다 그러면 22 엔터 누르면 돼요. 1페이지로 가겠다. 1번 누르고 엔터 누르면 1페이지로 갑니다. 22페이지로 가면 이렇게 갑니다. 15페이지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파워포인트에서 페이지 순간이동 하는 거는요. 번호 누르고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파워포인트 팁 하나 더 알려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谢谢各位，我们下次再会，再见。 감사합니다.